예, 마지막 과목 심리 상담을 살펴보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상담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일반적인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 대한 규준적 정보, 2번 한 개인의 발달 단계와 과업 수행 정도, 3번 내담자 개인의 영역별 발달 수준, 4번 내담자의 이전 상담 경력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볼 때는 뭐 네 가지 다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또 문제가 약간 이런 애매한 면이 있지만 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도 문제를 보면은 전부 다 발달이 나와 있죠. 그 청소년은 이 발달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그 초점을 둬서 특히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고요. 내담자의 이전 상담 경력과 관련된 사항은 이건 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일반 심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은 이게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청소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것이 반드시 특히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문제가 나오면 발달인데 이것은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82번 문제입니다. AA 자주 나옵니다. 요거는 알코올릭 그다음 어나미너스에서 익명의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알코올 중독 치료 후에 사교적인 음주를 허용한다. 알코올 중독 이게 그술 끊기 위한 모임인데 음주 허용하는 건 안 맞고요. 술이나 중독물의 부작용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논의는 물론 합니다. 알코올 중독을 병으로 인정하고 단주를 목표로 한다. 이 핵심은 단주입니다. 단주. 여기에서 병으로 인정하고 알코올 단주를 목표로 하는 게 이게 맞고요. 술과 함께 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혐오적 약물 치료를 한다. 뭐 물론 이것도 과정상에 필요할런지 몰라도 초점은 단주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83번입니다. 사회부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회부 상담은 전화 상담처럼 자살을 비롯한 위기 상담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시작됐다. 이건 아니죠. 위기 상담이라는 뚜렷한 목적이 아니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생긴 겁니다. 편의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위기 상담이라는 뚜렷한 목적은 여기에서 맞지가 않네요. 사회부 상담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예, 사회부 상담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뭐 얼굴 안 본다라고 해서 비전문성, 비윤리성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3번 사회부 상담의 전 문화를 위해 기존 면대면 상담과는 다른 새로운 상담 기법을 개발하고 실험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면 상담하고는 이게 또 다른 전문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뭐냐면 들어오기가 쉽고 또 나가기도 쉬워요. 그냥 꺾고 나가버리기도 쉽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걸 효과적으로 하는가 이 연구가 필요하죠. 기법도. 4번 사회부 상담은 기존의 면대면 상담과 전화 상담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담자군의 출연을 가져왔죠. 왜? 상담실에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뭔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장소와 시간을 이동해야 된다든가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상담실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실을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경비 지출이 많잖아요. 사이버 상담은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입니다. 84번입니다. 학습 문제 상담의 시간 관리 전략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이죠. 뭐 이론에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런 거를 이론으로 뭐 어떻게 하기는 또 너무 낭비고 하니까 이런 거는 이론 정리가 없더라도 문제를 통해서 답을 익히고 개념을 파악하면은 또 앞으로 응용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리 전략에서 강조하는 거는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도록 한다. 뭐 요거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죠. 학습의 목표를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예, 중요도와 긴급도 따라서 뭐냐면 시간 관리 전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강조하는 초점이다라고 합니다. 시험이 끝난 후 오답을 점검한다. 이거는 뭐 학습 방법이겠죠. 처음부터 장시간 공부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하면서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이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에 대한 것이고, 시간 관리 전략은 예,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이렇게 수립하는 것이 맞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번입니다.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항상 이 상담 초기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도움을 청하는 직접적인 이유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 과정적 목표의 설정과 달성입니다. 이게 이제 과정적 목표 설정하고 달성은 일단 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은 이 면접이에요. 면접이고 그래서 관계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정적 목표를 하는 거는 이 단계가 끝나서 이제 본격적 상담을 할 때에 설정하고 달성하는 거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중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담 진행 방식의 협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협의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담의 구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면접 때 이미 상담을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 구조화를 이렇게 하죠. 쉽게 말하면 상담 설계입니다. 이걸 같이 내담자와 같이 한다는 것이고, 촉진적 상담 관계 형성은 이건 뭐 초기 상담에서 아주 당연한 것이죠. 86번입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떤 인간중심에 대한 것은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1번 내담자는 불일치 상태에 있고 상처받기 쉬우며 초조하다라고 해서 인간중심 관계의 상담실 온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제법 어떤 문제냐면은 로저스는 경험의 불일치입니다. 이게 앞에도 많이 했죠. 경험의 불일치. 경험의 불일치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경험의 불일치 나오면 인간 중심에서는 맞는 그 표현입니다. 2번 상담자는 내담자의 관계에서 일치성을 보이며 통합적이다. 바로 우리가 진무공이라고 하잖아요. 진무공이나 일무공이나 같습니다. 진실성 또는 진솔성이나 일치성, 뭔가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됩니다. 감정 표현이.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3번에 상담자는 내담자의 내적 참조터를 바탕으로 한 공감적 이해를 경험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 관계의 불일치를 이렇게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4번 내담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담자의 선택적인 긍정적 존중이 공감적 이해를 지각하고 경험한다. 이 표현이 잘못하면은 무슨 말인가? 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좀 교묘하게 좀 출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내담자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담자의 선택적인 긍정적 존중이 공감적 이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게 뭡니까? 상담자의 태도가 진무공이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존중과 경청이 무조건적 존중이거든요. 무조건 해야지 이거 상담자가 선택적인 긍정적 존중을 하면은 이건 상담자의 그 태도가 틀립니다. 즉 이 말은 상담자가 내담자가 하는 일부를 선택해서 뭐냐면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이거는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상담자는 내담자가 하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선택 없이 모두 다 긍정적으로 존중해주고 공감을 해줄 때 그 상담자의 그 태도와 과정을 보고서 뭐냐면은 내담자는 자기 문제를 지각하고 경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체가 치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선택적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담자가 어때요? 감동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는 감동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이런 것은 아니고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 해서는 안 되겠죠. 조금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파고드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문제 내면 어떻게 뭐 출제자가 문제를 잘 냈다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를 직면시키기에 바람직한 시기가 아닌 것은 때에 따라서는 뭐냐면 내담자 듣기 싫은 말이라도 바로 직면을 시켜야 돼요. 노출시켜서 드러내서 문제화시켜야 될 그런 경우인데 한번 봅시다. 보면 문제가 드러날 때 즉각적으로 내담자의 잘못을 직면시켜서 뉘우치게 한다. 예, 요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상담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 초기에 이렇게 하는데 아직 이렇게 뭐 서로 관계도 안 되는데 뭐 문제 드러났다고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뉘우치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거는 그 이후에 상담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기는 어, 2번 볼까요? 내담자와 적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신뢰 관계가 됐을 때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불일치가 보일 때 시기한다. 말하고 행동이 다를 때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면이죠.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앞뒤가 왜 안 맞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뭐 이렇게 직면을 시키는 거예요. 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내담자가 처음 긍정적인 진술을 할 때 시도한다. 쭉 부정적이었다가 나중에 사람 바뀌었어요. 어때요? 이때는 이제 뭐냐면 직면을 하더라도 이제 받아들이겠죠. 처음에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데 누가 얘기해봐야 이건 직면이 효과적인 타이밍이 아니다 이제라는 겁니다. 88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적용한 상담 기법은 상담자가 검연을 하고자 하는 철수 씨에게 검연을 시도하기 전 얼마의 기간 동안 흡연량을 대폭 줄여 하루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권하였다. 이게 뭘까 이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요. 몇 가지는 뭐 이 표현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문항에서 답을 힌트를 확실하게 잡아서 기억을
이게 쉽게 말하면 보완을 잘 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쭉 했다시피 보완은 입력시키는 그것도 되고 나중에 인출시키는 또 그게 되거든요. 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인다라고 했으니까 줄인다. 흡연약 대폭 줄이니까 줄이기입니다. 즉 조건 자극이죠. 담배 태우는 사람은 이 담배 태우면은 뭔가 좋은 자극이 오죠. 이거 이런 조건 자극을 줄여야 됩니다. 담배 태우는 게 조건 자극이 되지 않습니까? 담배를 이게 자극이 되고 태우고 나니까 뭐 기분이 좋더라 어떻더라는 게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고요. 후행적으로. 그래서 줄이니까 이거는 줄이기다. 뭐 조건 자극은 담배다. 이렇게 보시면 담배 흡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9번 문제입니다. 아들러 상담 이론의 주요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개념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인간중심 로저스와 아들러 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은 개념이 이제 잡히거든요. 우월성 추구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성을 추구한다 맞고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들러 이론에 나타나지 않는 용어입니다. 생활 양식이라고 해서 생활 양식을 변화시킨다. 앞서도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죠. 지기 회사다. 무슨 회사가 열등감 때문에 지는 회사다 해서 지배형이 있고 기생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해유형이 있고 회피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형이 있다. 그래서 이 사회형으로 생활 양식을 아주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생활 양식에 대한 분류와 이것을 아들러 이론에 중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생활 양식은 어릴 때 형성이 된다. 어릴 때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된다라고 해서 또 가족 서열을 또 거기에 대해 또 연구를 한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초월은 아들러 이론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이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90번 문제입니다. 상담에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의 해결 단계를 바르게 나열해서 윤리적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이거 어떤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억의 윤리, 강령, 법, 규정 등을 살펴본다. 한 사람 이상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이것도 맞죠. 현 상황에서 문제점이나 딜레마를 확인한다. 다양한 결정의 결과를 열거해보고 결정한다. 일단 윤리적 갈등의 문제점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문제점을 항상 문제점 파악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법이나 강령이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맨 나중에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은 뒤것이 먼저고, 뒤것이. 그 다음에 결정은, 리얼은 맨 나중이죠. 만약 이런 게 혼돈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일단 문제 파악이 여기에 뒤끝 열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중에 확실한 게 뭡니까? 결정은 항상, 어떻게, 결정은 리얼이죠. 리얼, 예. 도중에 이게, 기억, 니언이 혼돈된다 싶으면은, 이렇게 어떤 좀 지혜를 발휘하면은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문제 푸는 요령이죠. 91번입니다. 집단 상담의 후기 단계에서 주어지는 피드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초기나 중기가 아니고 후기라고 하니까 요걸 좀 염두에 두고 한번 봅시다. 항상 문제에 초점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1번 구성원들에게 친밀감, 독립적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 예, 후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 그까지 같이 있었으니까 친밀감 이런 것도 있죠. 긍정적인 피드백은 적절한 행동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마치기 지으니까 이 긍정적으로 해서 행동을 강화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도 '앞으로 잘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지도자는 효과적인 피드백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지도자는 모델링이 돼야 되겠죠. 지도는 하고 딴 쪽으로 하면 지도자의 문제가 있죠. "교정적인 피드백이 긍정적인 피드백보다 중요하다." 물론 감으로 볼 때도 항상 교정적 피드백보다 긍정적 피드백이 중요한 건 어 우리가 수긍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몰라도. 그러나 이걸 인제 이해를 하는데 제가 답 찾는 거는 '아 이거 뭐 이상하다.' 이렇게 감이 오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후기 단계죠. 우리가 교정을 하는 거는 중기에 한단 말이에요. 초, 중, 어느 상담이라도 교정을 하는 거는 중기에다 합니다. 중기에. 그다음에 후기는 어떻습니까? 마무리를 해야 돼요.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기에는 긍정적인 피드백 여기 있죠. 긍정적인 피드백을 즉각 행동을 강화할 수 이게 끝에는 이걸 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자꾸 잔소리하면 좋아합니까? 이제까지 잘했다 하고 마칠 때의 후기 마지막 단계는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서 돌려보내야 되겠죠. 요렇게 요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92 번입니다. 성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과정 중 초기 단계 항상 우리가 이 상담에서는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 이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답을 찾는 데 방향키가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상담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초기다. 치료의 관계 형성을 위해 수치스럽고 창피한 감정이 정상적인 감정이면 공감을 해 줘야 되겠죠.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상담자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요게 인제 아니죠. 항상 일반적 상담에도 상황에 대해서는 상담자 주도로 하는 게 물론 아니겠지만은 자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 초기에는 말이죠. 상담자 주도로 하는 게 아니고 내담자 주도로 해야 됩니다. 그 피해자 주도로.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이 성관계 피해자는 상당히 그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상담자가 내담자가 처음에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 버리면은 이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크게 하지 않고 어차피 상담이니까 무리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만 일단 듣고 공감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중기에 가서 뭐냐면은 그때 상담자 주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상담의 하나의 그 능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은 상담자 주도가 아니고 내담자 주도가 되겠습니다. 성피해 사실에 대한 내담자의 부정을 허락한다. 부인을 하더라도 허락을 해 줘야 돼요. 이걸 피해 단계에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담자에게 치료자에 대한 감정을 묻고 치료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니까 어 그 피해자에게 뭐 어떤 객관적인 그게 아니고 그 내담자의 주관적인 그 선택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진행이 원만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93 번입니다. 진로 상담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번 내담자가 이미 결정한 직업적인 선택과 계획을 확인하도록 도와주고 2번 내담자가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명확하게 해 준다. 3번 내담자로 하여금 자아와 직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도록 한다. 1, 2, 3번 무리 없네요.
4번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에서 수능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예. 여기서 우리가 진로 상담이라든가 일반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상담에 여러 가지 기법의 온갖 기법이 있고 하지만 그 바닥의 핵심에는 내담자의 의사결정 촉진입니다. 의사결정 촉진. 예. 내담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이 능력을 함양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업 선택과 직업 생활의 수능적인 태도 이게 아니고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돼야 이 의사결정 능력을 촉진되죠. 맨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상담소 옵니까?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게 필요하지. 수능적이거나 수동적인 거 이런 표현이 나오면 상담에서 어느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4번입니다. 다음 설명에서 해당하는 곤란의 위기 단계는 곤란하니까 위기인가 보죠. 이름도 참 맞춰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냈네요. 위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위기와 관련된 감정을 표현한다. 변화를 수용하고 대처 능력을 개발한다. 위기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자기 효능감이 증진될 수 있다. 뭐 우짜고 저짜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상 제가 이 곤란의 위기 발달 단계 해가지고 5단계 이렇게 있지만은요.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쭉 보십시오. 이 내용이 뭐라 하더라도 표현도 하죠. 대처 능력을 개발하죠. 떠는감도 일으켜죠. 이게 마무리로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앞에 문제들 여기서 재통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하고 변화하고 수용하고 극복하고 자기 효능감도 증진됐고 하면은 이제 위험 사건 취약 단계 촉발된 위기 단계가 아니고 위기 단계는 이렇게 안 되죠. 보면은 이제 재통합이 잘 된 단계다. 이런 쪽으로 답을 익히길 바랍니다. 95번입니다. 다음 중 상담의 바람직한 목표 설정 방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된다. 목표는 상담자의 의도에 맞춰야 한다. 땡이죠. 내담자의 의도에 맞춰야 되겠죠. 내담자가 여기 있잖아요. 목표는 내담자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어야 되니까 내담자에 맞춰야 이 문제는 뭐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게스탈트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인간중심, 로저스, 아들러, 게스탈트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괄적으로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체계적으로 하지 말고 문제 위주로 익히는 게 좋습니다. 보조자 활용은 쉽게 말해 엑스트라죠. 보조자 활용은 집단 상담에 많이 사용하는 기법으로 한 구성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여기서 아예 명확하게 결론을 짓고 가는 게 좋습니다. 보조자는 사이코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삶 속에 등장하는 인물 혹은 그의 내면 세계가 지니는 다양한 측면을 최대한 정확하게 재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게 보조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집단 상담에 사용하는 이런 어떤 구성원의 문제 집중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이게 보조자가 게스탈트에 나오면은 뭐냐면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2, 3, 4번 내번은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은 내공을 쌓는데 도움이 되고 하니까 일단 보조자는 사이코 드라마 내용이지 이게 게스타트 상담에 해당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97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집단 상담 경험에 해당하는 치료적 요인. 원래 이 집단 상담 치료적 요인 해가지고 이것도 이론이 좀 복잡하게 많아요. 근데 필요 없으면 그런 거 다 빼버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 집단 상담 과정에서 집단 지도자가 나의 반응에 민감성을 보여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회기에는 지도자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표현해서 편해지는 게 우리가 흔히 이거 뭐 치료 중에 몰라도 이게 정화죠. 정화.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냥 뭐 용어를 그냥 또 학문적인 용어로 간략하게 간추리면은 정화가 뭡니까? 정서의 개방적 표현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이겁니다. 억눌렸던 감정 이런 것을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편안해지는 거 이게 정화다. 여기 나왔죠. 표현함으로써 편했다. 처음에 불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겠죠. 98번입니다. 처벌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강화 처벌 많이 나오죠. 강도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부터 강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 강도가 융통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좀 단호해야 돼요. 이 뭐 융통을 봐주고 봐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처벌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아니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적시성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부정적 행동이 있을 때 바로 해야지 1년 후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사용할 때 융통성은 옳지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99번입니다. 기본적 오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광일반다. 나는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을 할 수 없어. 안전에 대한 그릇된 확신. 잘못하면 끝이 날 거야. 삶의 요구에 대한 잘못된 지각. 나는 쉴 수가 없어. 그릇된 가치 이용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라. 자, 이런 그 오류라고 해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의 유형 그거하고 다릅니다. 이건 그 내용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고 처음 볼 거예요. 이것은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의 유형이 아니고 이거는 개인 심리학의 기본적 오류입니다. 원래 아들레가 했지만 나중에 그걸 뭡니까 다시 또 연구를 후인들이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실존주의 같은 얄롬이 했지만 나중에 프랭클이 또 후속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로샤 잉크 검사 같은 것도 나중에 엑서너가 또 추가로 연구해서 분석하는 기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모사학이 1989년에 했는데 개인 심리학이 기본적인 오류를 또 이렇게 뭐랄까 갖다 붙였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 하여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하고는 다른 오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부 다 맞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게 다음에 나오면 다 맞는 걸로 나옵니다. 다음에 이게 나오면은 이런 게 나오면은 그래서 답을 익히셔도 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단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의 특성으로 오르는 단기 상담이니까 빨리 마칠 수 있는 내용이라야 되겠죠. 반사회적 성격 장애 이거 단기간에 안 되겠죠. 구체적이거나 구체적인 거 이런 거는 되죠. 문제가 구체적인 거는 발달 과정상의 문제도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결혼 관계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발달 과정상에 이런 있는 해야 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 문제는 구체적이고 이래서 이런 거는 단기에 관합니다. 지지적인 대화 상대자가 전혀 없다 하면 이게 단기에 안 됩니다. 상담자가 계속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전혀 없으니까 계속 상담을 해야 되면 이 단기가 안 되겠죠.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는 단기 상담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항상 구체적이나 발달 과정상의 문제, 뭐 학교 진학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의 발달 과정상의 그 문제는 단기간에 적합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로써 2019년 3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